안녕하세요. 바른 생각, 바른 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었냐면요. 오늘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키워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 잘 머릿속에 넣어 놓았나요? 자, 머릿속에 오래 남기기 하기 위해서는 자주 꺼내 써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요, 조금 독특해서 금방금방 배웠던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머리가 조금 기억력이 모자라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어떤 내용을 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배웠던 내용을 자꾸 꺼내서 사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결국 배웠었던 내용을 어떤 문제 상황에 자꾸 꺼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왜냐하면 자주 쓰니까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을 그냥 무작정 막 외우려고 애를 쓰면서 막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주자주 꺼내서 쓰세요. 꺼내서 쓰다 보면 내 머리가 알아서 오랜 장기 기억 상태로 그것을 집어넣는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의 이름을 먼저 달아주면 뭐 꼭 이름을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2차 함수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생겼을 때,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라던가 꼭지점의 좌표 p, q라던가 아니면 축의 방정식 x는 p라던가, 그리고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절대값에 의해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까지, 폭 관련 얘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식을 전개시켜서 나타내면 상당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얘를 굳이 그 복잡한 식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BC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할 거냐면 y는 ax제곱, 요거를 이렇게 좀 위에다 적을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상태에서는 결국 조사한다고 해봐야 이 창의 개수인 a를 보면서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라는 정도까지만 판단이 가능하죠. 물론 지금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축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은 결국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더 어렵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냈을 때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나 볼록한 형태뿐만 아니라 또 폭뿐만 아니라 이러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이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구분하라고. 일반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배우지 말라 그러면 또 막 그게 잘 기억이 돼. 또 일반형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이름 적을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래프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이차함수에 대한 정보를 또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지금서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또 하나 더,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는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는데 사용되는 방식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찾았을 때 있죠? 뭐를 이용해서 찾았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일반화 시켜 놓은 것이 근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배우면서 완전 제곱식 배웠죠. 그 전에는, 훨씬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서 나타내는 모양을 살펴보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완전 제곱식은 2차 함수식의 일반형을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 과정상으로 공부를 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아직 완전 제곱식에 대한 근의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인수분해라던가 아니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혹시 3학년 과정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완전 제곱식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완전 제곱식이 2차 함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어쩌면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정리해 나가니까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지금 어느 순간에 배우고 있던지 간에 혹시라도 완전 제곱식을 배워야 되거나 아니면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정확하게 제대로 더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선생님 말 명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일단 2차항의 개수인 a로 묶어냅니다. 뭐까지? x항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그래서 y는 a x제곱이 될 거고요. a로 묶어냈기 때문에 a분의 b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a로 굳이 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가로 안에 있는 요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상수항이 더해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연습했죠? 1차 항의 개수를 2로 나눠놓은 상태, 즉 2a분의 b를 제곱해서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a분의 b를 제곱했으니까 4a제곱분의 b제곱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적은 거예요. 왜 풀어서 적었냐면 더해지는 식이 이 식이니까. 그러면 더한 항이 요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체 식에서는 얼마가 더해진 걸까? 다시 한번 잠깐 전개시켜서 살펴보면 ax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a를 싹 분배시켜서 정리하니까 4a분의 b제곱이 가로 안에서 더해진 것이더라. 가로 안에서는 4a제곱분의 b제곱이 더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a를 전개시켜서 살펴보았더니 얼마가 더해진 셈이더라? 4a분의 b제곱. 왜냐하면 a하고 a제곱 중 하나가 약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a분의 b제곱이 더해진 것이더라. 내 맘대로 4a분의 b제곱을 더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을 빼준다면 원래 식과 바뀜이 없겠죠. 아, 진짜요? 선생님 여기에는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아직도 그 부분이 의문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를 분배시켜서 전개하여 정리해보면 4a분의 b제곱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사라지면서 네, 원래 식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y는 식을 정리해보니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식이. 그 다음에 밖에 나와 있는 건 플러스 4a로 통분하면 4a분의 분모에 4a가 바로 생겼다면 통분했을 때 분자에도 4a가 곱해지면서 4ac 마이너스 b제곱. 와,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b제곱 마이너스 4ac 2차 방정식 하면서 많이 봤었던 거죠. 자, 비슷한 형태로 써있지만 부호가 반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것에 주의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이것을 2차 방정식과 연관시키기보다는 2차 함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로소 표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자, 이때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 마치 근의 공식을 외우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에다가 피력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외우려고 해요.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아, 그러면 이제 시험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외우려고 했어.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 외웠던 거랑 막 헷갈려. 잠깐만,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였던가? 4ac 마이너스 b제곱이었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잘 극복해서 이것도 외웠어. 잠깐만. 이거 절대로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외우겠다고 한다면 꼭지점의 x좌표 정도?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일반형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반형을 보자마자 꼭지점을 외워버리겠다. 그럼 꼭지점을 굳이 쓰자고 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는 4ac 마이너스 b제곱. 가뜩이나 외워야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외우려고요? 굳이 외우겠다고 한다면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외워둬도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얘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불안한데요? 이거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는지 지금서부터 설명할 거니까. 일단 추구의 방정식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추구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2차 함수식이 일반형이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뿐만 아니라 추계 방정식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겠더라. 그런데 선생님은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나게 될 식들은 일반적인 어떤 2차 함수식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표준형 형태로 정리하여 꼭지점이나 아니면 추구의 방정식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추적해 나간답니다. 이런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보고 이러한 2차 함수식의 꼭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고쳐 나갈 수 있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밖에다 플러스 3. 여기다 플러스 3 이렇게 딱 적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 안에다 얼마 더 더해야 돼? 여기 안에다 얼마 더 더해야 돼? 옳지. 플러스 1. 가로 안에서 1 더했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1 더한 거랑 똑같죠. 왜냐면 a의 개수가 x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1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y는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꼭지점의 좌표 찾아라 1,2. 이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은 x는 1.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지를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풀었을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왜 자꾸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쟤들이 접근하게 될 때 일반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한 것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내가 배웠었던 완전 제곱식을 이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단원을 거쳐서 적용했었던 완전 제곱식이 다시 한 번 더 복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배웠었던 개념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 가지 단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기억 공간을 훨씬 더 원활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책상이 이렇게 있어.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또 뭐것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갖다 놨어. 근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돼. 공간이 많아요, 좁아요? 좁죠. 외운다는 건 쓸데없는 곳에다가 자꾸 외워야 될 것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문제 상황에 바르게 적용시키면 훨씬 더 원활하게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옳지.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리된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에서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y축과 만나는 교점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건, 즉 y 절편을 얘기하죠. y축과 만나는 점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건, 어떤 그래프는
때에 따라서 X축 같은 경우에는 2번 내지 1번 또는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1번 만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Y축과 만나는 건다고 하는 것은 늘 그 X점의 좌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식에다가도 0을 갖다 집어넣으면 Y축과 만나는 점은 0,C가 되는구나 대번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Y축을 끊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Y축과의 교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금방 풀 수 있는 거죠. X단시에 0을 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은 굳이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도 있어 없어?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표준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일반형으로 풀어서 정리해야 된다거나 이거는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문제 속에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꼭지점 찾았죠? 볼록한 형태 찾았죠? 그 다음에 y축 어느 축을 끊고 지나가는지 확인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쉽게 그려낼 수도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일사분면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래로 볼록하대. 아래로 볼록한데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위로 볼록하대. 미안. 위로 볼록하대. 그럼 위로 볼록한 것 중에 이렇게 볼록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볼록한 건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한다? 바로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 어디 있느냐. 그거 살펴보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로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만 생각해 본다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요거 바로 다음 개념으로 이어지는 게 그 ABC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나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ABC의 부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음 개념으로 바로 등장을 하니까 그 개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차 함수를 y는 a의 x-p의 전체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치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y는 어떻게 한다고? 2로 묶어내. 이 창의 개수가 1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 오케이 여기까지 가로 닫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사실 이 이차함수식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 꼭지점 좌표를 찾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 최대값 최소값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한다고? 1을 더해요. 그런데 사실 가로 안에선 1을 더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를 더한 셈이에요? 2를 분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2를 더한 셈입니다. 전체 식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 식이 원래의 식과 바뀌지 않으려면 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가로 안에선 1인데 왜 여기가 2를 빼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은 분배시켜서 전의 식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요? 걸려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했었던 것이 알아졌다면 그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럴 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전개시켜보고 확인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너는 얼마?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 얘기해라 그런다면 부호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요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 쓰고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내용도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 창의 개수를 뭘로 만들다고? 1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로 묶어내면 너는 x제곱이 될 것이고 2분의 1이 분배되었을 때 뭐가 돼야 되니까? x가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2x가 돼야 되겠죠. 똑같아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은 그냥 2분의 1 묶어내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밖에다가 정리하면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안에다 얼마 더해야 돼? 네, 플러스 1. 2로 나눈 수 제곱해서. 됐나요? 그런데 밖에다가 가로 안에서 1 더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가 더해진 셈이다? 얘를 싹 곱해보면 2분의 1이 전체 식에다 더해진 셈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식과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분의 1을 빼야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늘 주의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정리해야 된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y는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너는 얼마? 플러스,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되겠니? 꼭지점의 좌표는 옳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 완전 표준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꼭지점의 좌표 다음과 같이 바르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 확인 1번 문제 정리됐고 다음 예제 2번도 같은 형태의 문제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y는 a의 x-b의 전체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나타낼 때 상수 APQ의 합 A 플러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형태가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괜히 부담스러워. 근데 풀이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 그럼 너는 뭐가 돼? X제곱이 되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옳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플러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제 가로 닫고 상수항 밖에다 이렇게 딱 적어주고. 그러면 가로 안을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연찮게 자꾸 1만 등장을 하는데 여러 개 좀 복잡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왜 복잡한 게 나왔으면 하세요. 막 이제 또 억울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어내면 가로 안에선 1을 더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이너스 1을 분배시켜서 정리해봤더니 전체 식에다 마이너스 2 한 거랑 똑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늘 뺐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원래 식과 바뀌잖아요. 왜냐면 얘를 전개시켰더니 마이너스 2가 됐어. 원래 식과 바뀜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2 해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상쇄되면서 원래 식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 놓으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부호 조심하면서 살펴볼게요. a는 얼마가 되고요? 옳지. 마이너스 2. p는 얼마가 됩니까? p는 마이너스 p니까 p는 마이너스 1에서 1 되겠네요. q는 얼마가 될까요? q는 5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에서 이거 싹 다 더해달래.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5 하니까 얼마? a 플러스 p 플러스 q는 그렇지. 4.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확인 2번 y는 as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점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일반형의 식으로 찾아가야 돼. 그런데 대신에 정보를 줬어요. 그래프가 3,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이때 우리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꼭지점의 좌표가 2, 3이구나. 그래서 y는 x, 부호 조심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에서 3,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싹 잊어버리면서 요거를 전개시켜요. 응? 전개시킨다고.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부호가 뭐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전개시켜서 답은 틀리고. 왜 틀렸을까? 어디가 틀렸을까? 지금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만 준 것을 가지고는 뭐를 알 수 없어? 이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차항의 개수가 맨날 1이 되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차항의 개수를 명시해 주는 것이 식을 작성할 때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결국 얘도 1이 나오더라. 또 1이 나온 경험이 많더라. 그래서 얘도 1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 다른 숫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처럼 2차 함수식을 대략 정리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것이 3, 마이너스를 지난대요. x 대신에 3을 쏙 집어넣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될 것이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a가 돼요. 1 곱하기 a.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럼 y 대신에 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냐면 a가 2가 됩니다. 2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y는 2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일반형을 보고 다음과 같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다면 이것을 뭐 하면서 전개시켜서 뭐해서
전개시켜서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불러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4이 8x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8 4이 8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 전개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많이 해서 그죠? 그러니까 a가 얼마고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c는 얼마가 되고 5가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라. 2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5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2번도 정답을 찾을 수 있더랍니다. 자, 이제 2차 함수식을 보고 일반적인 형태를 보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표준형을 보고 그 표준형에 따라서 표준형을 정보에 의해서 표준형을 대략적으로 찾아내고 또 표준형을 완성한 뒤에 일반형으로 거꾸로 살펴보는 것. 이 양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편한가요?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 일반형으로 만드는 거? 그래, 일반형으로 만드는 건 전개만 하면 되니까 또 막 쉽죠. 자, 예제 2번 볼게요.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k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5와 2, 마이너스 7일 때 이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x 대신에 0 넣으면 돼요, 선생님. 0, 0 집어넣었더니 k 플러스 1 나와요. 결국 k 값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k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표준형 작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복잡해, 간단해? 복잡해요. 다시 한번 봐. 일반형에서 우리가 지금 개념에서 공부한 건 일반형을 보고 표준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배웠어요. 뭘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 이야기는 거꾸로 표준형을 보고 일반형을 전개시켜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줬고 2차 함수 y는 3x제곱 시작하면서 2차 함수가 얼마가 된다고?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2차 함수식이 나온 거야 그냥. y는 표준형이 어떻게 된다고? y는 3에 x 마이너스 2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y좌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러면 얘를 전개시키면 일반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야? 전개시키면 일반형이 나온다고요. 얘를 막 표준형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 전개시키면 되지. 지금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얘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그래서 정리하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있는 거에서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5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3k가 나와야 된다라고 풀거나 아니면 k 플러스 1이 플러스 5가 된다고 풀거나 둘 다 맞죠? 선생님 이렇게 갖다고 놓고 푼 거랑 이렇게 갖다고 놓고 푼 거랑 다른 k 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거나 너희들의 풀이 과정이 뭔가 오류가 생긴 거지. 그쵸? 그러면 다음 나와 있는 내용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k는 얼마다? 4입니다. 라고 찾거나 아니면 k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옳지 5가 된다. 그러니까 k가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찾으나 저렇게 찾으나 k 값은 얼마다? 4다. 그래서 답 4 딱이게 쓰고 나와. 또. 맞아 틀려? 틀렸어. 선생님 왜 틀렸어요? k 값 찾았는데? 문제에서 마지막 물어본 거 안 봤어. 뭐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우리 제자들이 시험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결과를 그대로 답으로 적으려고 하는 성급함입니다.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말고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안 상태에서 접근하십시오. 그러니까 얘는 완성하게 되면 k가 4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을 보고 k 값을 구해냈다면 k 값을 구해냈을 수도 있고 확인을 했다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4, 3, 12x 플러스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5 그래서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0,5가 되겠습니다. 다 0 돼버리고 5만 남잖아. 그래서 0,5라고 답을 적어야 돼요.
됐나요?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찾는 것까지 해서 k값 찾는데, 물론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k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랍니다. 자, 예제 2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의 부호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요 식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a의 부호예요.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옳지. 아래로 볼록.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았다 그런다면 위로 볼록.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요거는 앞에서 이 창의 계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 B의 부호나 C의 부호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선생님이 C의 부호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 C의 부호. 왜냐면 요 설명을 조금 길게 해야 되니까. C의 부호는 일반형 형태에서 x 대신에 0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이 C 아닙니까? 그래서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이에요. y축과의 교점, y좌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C가 0보다 크면 얘는 양수, 즉 0, 양수에서 y축과의 교점이 생기고 C가 0보다 작으면 0, 마이너스가 되면서 y축과의 교점이 음수가 되는 거죠. C의 부호는 그걸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B의 부호입니다. B의 부호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앞서서 일반형 형태를 보고 표준형으로 정리할 때 굳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외우지 말고 굳이 기억하겠다고 한다면 꼭지점의 x좌표 찾는 축의 방정식 B의 부호를 얘기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기억을 해보자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결정되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y축과 x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면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가서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포물선이 그려질 겁니다. 2a분의 b가 되고 다음 여기 오른쪽에 가서 있다면 양수 쪽에서 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봅니다.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예로 들게요.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한 경우.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아래로 볼록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a가 0보다 큰 거예요.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a가 0보다 크니까 밑에 있는 분모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b값의 수가 어떤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가 어디야? 0보다 큰 이쪽에 가서 결정됐어요. 양수 쪽에 가서 축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b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a의 부호하고는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가 되어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되면서 양수가 되겠죠. 즉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야? 달라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위로 볼록한 경우는 어떤데요? 위로 볼록한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a가 음수고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되어야? b가 플러스가 되어야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결국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가서 결정이 되려면 a가 0보다 크건 작건 간에 a와 b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달라야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뭐라고?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2a분의 b가 음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의 음수가 돼야 양수가 될 테니까 바로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반대로 아래로 볼록한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보면 자 이렇게 음수 쪽으로 가서 결정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요것이 음수인 0이 0보다 작으려면 a가 양수죠 지금? 그럼 b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양수분의 양수 되는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전체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죠.
맞아? 위로 볼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지. 위로 볼록했다고 한다면 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가 어떻다고요? a가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야 음수분의 음수. 그래서 양수 되면 마이너스 붙어서 음수 쪽으로 이렇게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뭘 기억하냐면요. 다음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로 쉽게 좀 기억하라고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쪽에서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양수 쪽에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쪽에서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 쪽에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사이에 두고 같으면 양수 쪽에서 음수 쪽에서 다르면 양수 쪽에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같다. 어렵냐?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쪽에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양수 쪽에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같다. Y축을 기준에 두고 같다. 기억합시다. 자, 봐요. B의 부호는 축의 방정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축이 Y축 왼쪽에 있으면 즉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A와 부호가 같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축이 어디에 가서 결정? 축은 0보다 작고요. 축의 방정식에서 x값이 꼭지점 x좌표값이 0보다 작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B의 부호가 A의 부호와 다르다. 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은 어디에 가서 결정된다? 0보다 큰 쪽에 가서 축이 결정되더라. 그 얘기. 요 두 가지 내용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A의 부호는 볼록한 정도 그래프의 폭을 결정짓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B의 부호는 A의 부호와 더불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축의 방정식이 음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같다, 다르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벌써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울렁거려요. 그만 반복해 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헷갈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C의 부호는요. 세상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X 대신에 0 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Y축과의 교점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풀이 가능하죠?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은 쉽게 찾는데 나머지는 조금 어려웠어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 먼저 A의 부호부터 살펴볼까요? A의 부호는 0보다 크죠.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B의 부호를 찾아볼까요? B의 부호는 어디에서 결정되어 있니? 바로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가서 결정이 되죠. X는 양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라는 건 명백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어떻게 돼야 돼?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즉 반대가 되어야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 쪽에 가서, 그래서 B의 부호가 다르다.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C의 부호는 딱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 X축 아래쪽에 있는 Y축 값이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다. ABC의 부호를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보기, A와 B의 곱, 양수와 음수의 곱 0보다 작다. 딩동댕. A와 C의 나눗셈, 양수고 음수고 옳지. 딩동댕. 0보다 작죠. ABC의 곱, 양수 곱하기 음수라고 한다면 음수 두 번 곱했으니까 양수 될 것이고 양수 한 번 곱했으니까 양수. 딩동댕. 그런데요 선생님, 1, 2, 3번은 찾을 수 있겠는데 이 부호를 찾아서 얘네들은 못 찾겠어요. 그렇지. 그 질문 나와야 돼. 이 질문 나와야 돼. 얘네들은 못 찾겠어요. 어떻게 찾아요? 사실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그래서 양수 더하기 음수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음수니까 이게 양수지만 C가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작은 음수라고 한다면, 절대값이 엄청나게 큰 음수라고 한다면 더해봐야 음수잖아요. 그렇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죠? 못 찾나?
어떻게 푸냐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있죠. 띵동. x 값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있죠. 띵동.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면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x축 위에 있는 y의 값으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죠. 딩동댕. 우와, 이렇게 쉬웠어?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다 더했다고 한들 여기에 나오는 y의 값은 얼마? 옳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보기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 A, B, C의 부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군요. 그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3-1번 보세요. 예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를 이제 우리 쟤들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예제 문제를 두 문제 더 달아놨는데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이다. 다음 중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하고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b의 부호부터 먼저 찾아내죠. 오른쪽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어디를 지나가니? 지금 옳지, 음수 쪽을 지나가죠? b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y는 x제곱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될 겁니다. 이차의 계수가 0보다 큰 1이니까. 그 다음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의 음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싫어하고 여기 양수 플러스 부호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부호는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걸었어요. 됐나요? 자,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 한번 추적해보죠. 다음 나와 있는 보기 중 몇 번 보기가 이차 함수 그래프를 완성하는 게 될까요? 몇 번 보기. 자, 얘를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x축, 1.5. 일단 x 2차의 계수가 0보다 큰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건 찾을 수 있지. 옳지, 아래로 볼록해. 그 아래로 볼록하면서 2차 항의 계수인 a와 1차 항의 계수인 b가 서로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축은 어디에 가서 결정돼? 옳지, 여기에 가서 결정돼.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얼마? 양수.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축이 결정이 되고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볼록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y절편이 뭐냐면 여기를 끊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돼?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를 끊고 음수 쪽을 끊고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네. 자, 이런 형태로 생기는 거. 이런 형태로 생긴 거. 어디 있어? 음수 쪽을 끊고 지나가고 옳지. 바로 3번 보기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호만 보고도 ABC의 부호만 보고도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얘기는 다음 내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죠.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달라. 자, ABC의 부호를 결정해서 살펴봅니다. 1차 함수 그래프가 연관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한 것은 2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딱 결정됐다는 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1차의 계수가 뭐 했기 때문에 2차의 계수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과 부호가 정반대였기 때문에, 즉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얘기야. 마이너스 a가 양수예요. 그래서 부호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a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0보다 클까 작을까? 끊고 지나가는 y절편이 y축과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죠. 그래서 b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마이너스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y절편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좌표 평면에다가 1차 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 형태를 그려내게 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중 뭐라고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중에서 y절편이 뭐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 구하라. 몇 사분면?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답 지나지 않는 사분면 제3, 4분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겠죠. 됐나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ABC의 부호, 일반적인 형태를 보고 ABC의 부호 어떻게 찾아가는지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형 형태를 작성해 나가는, 어떻게 하면 찾아지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2차 함수 그래프 작성하는 방식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